오늘은 여러분들 그 지수함수에 뭐라고 나왔냐면 활용이 나왔는데, 그지? 활용이 나왔는데 그냥 지수 오늘 방정식이랑 부등식 두 개 다 배우는 거예요. 알았죠? 자, 두 개 배우는 거고 당연히 뭐 크게 문제점은 없고 이미 우리가 지수 방정식은 무슨 느낌인지 알아. 정말 간단한 이유로 이런 거지. 간단한 걸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만약에 뭐 이런 거 되게 쉽잖아요. 2에 x가 있어. 근데 얘가 16이야. 이게 지수 방정식이에요. 어디에 미지수가 와 있습니까? 그렇죠. 지수에 미지수가 와 있을 때지, 당연히. 그래야지 지수 방정식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지수에 미지수가 와 있고 그것이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 방정식이고, 그때 x값의 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 x값의 부호를 갖는 게 부등식이야. 간단한 거야. 뭐 이런 건 x는 4잖아. 근데 이런 걸 물어보진 않겠지. 좀 더 복잡한 스타일의 방정식과 부등식을 물어보겠죠.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푸는 게 바로 지수 방정식이야. 그럼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볼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75쪽부터 먼저 볼게요. 자, 거기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지수 방정식과 지수함수의 관계야. 내가 얘기했지. 그냥 방정식으로 하고 생각하고 부등식을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얘가 함수라는 지수함수라는 거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그거 설명하는 거야. 거기 본 박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A에 봐봐. 그냥 느낌을 잡는 거야. AX1이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봐봐. A에 X2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괜찮은 거 맞지? 그러면 이따가 지수야. 그럼 이게 이렇게 있지. Y는 AX1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 Y는 AX라는 지수 함수에서 요 X 자리에 X1이 들어간 거야. 된 거야? 다시 두 번째. 얘는 Y는 AX라는 지수 함수에 X 자리에 X2를 집어넣은 함수값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두 개의 함수값이 뭐하다고 그랬냐면 같다라고 했어. 괜찮지? 그러면 결론이 여러분들 뭡니까? 지수의 치역이 같으면 누가 같다라는 거야? 그렇죠. 정의역이 같다. 그지? 그때 여기 미지수, 여기 있는 요 지수값과 요 지수값이 같다. 그래서 요 지수끼리 같다라고 해서 방정식 푸는 게 바로 지수 방정식이고, 그냥 그게 지수 함수에서 어원된 것 뿐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내가 이해 가셨지? 이제 박스 1번은 그 내용 하는 거야.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뜻을 알았으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푸는 요령을 좀 배울 건데, 요령은 아주 간단해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밖에 없으니까 이 세 개만 딱 기억하고 끝날 거야. 여기는 스킬만 아시면 돼요. 특이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풀이 방법 세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딱 풀 거야.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풀이 방법이야. 그지? 자, 그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뭐가 같을 때입니까, 여러분들? 밑이 같을 때. 자,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 밑이라는 게 같아. 그 방금 했던 가장 센 기초 유형이지. 밑이 같다고. 밑이 같대. 밑이 같으면 당연히 뭐끼리 비교하는 거야? 당연히 지수끼리 비교하는 거죠. 당연히.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얘가 2 해놓고요. 자, 2x 플러스 얼마? 선생님 1이 했습니다. 괜찮지? 여기가 8이라고 했어요. 자, 현재 밑이 같은 상황이 아니지, 그치? 그럼 밑이 같게끔 얘를 조작할 수 있고, 이 8이 얼마, 2이 얼마, 3 할 수가 있는 거잖아, 맞잖아? 그럼 여러분들 2x 플러스 1과 3이 같으니까, 밑이 같을 때 지수끼리 같다라는 게 지수 방정식의 가장 제일 쉬운 유형이잖아요. 여기서 x가 뭐 나오는 거야? 1 나오는 거야. 그럼 답은 x는 1이겠지. 그게 바로 첫 번째 유형이 되는 겁니다. 괜찮은 거 맞죠? 여러분들 여기가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변형을 시켜볼게. 선생님이 2 해놓고요. 선생님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얘가 이렇게 해놓고 얘가 4 해놓고 선생님이 얘가 2x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얘기 돼? 그러면 얘는 밑이 같지 않으니까 밑이 같게끔 조작이 가능하다면 밑이 같게끔 조작을 해주자는 얘기지. 그럼 얘가 2니까 얘가 2니까 2에 2x니까 2에 몇 x가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뭐 숫자 좋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 지수와 지수분이 같다고 생각하시고, 여기하고 여기가 같다. 지수끼리 같다. 그 요거에 대한 몇 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야?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야. 얘기됐지? 요런 느낌이 가장 센 기초 단계. 밑이 같은 경우엔 지수끼리 비교해서 x 풀어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AX의 꼴이 반복될 때야. 즉 뭐냐면 지수가 반복된다.
그럼 얘들아, 반복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저번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 그렇죠. 당연히 치환이라고 하는 거야. 치환. 여기도 좀 살짝 복잡해지죠. 그래서 중요한 거 잘 들어봐. 자, 공식처럼 외우고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규빈아? 얘기 안 했어? 한 거 같은데? 뭐라 했어요? 잘 들어. 두 가지 기억해야 돼. 이거 두고 회자될 내용이니까 내가 다시는 얘기하지 않게 공식처럼 외운다. A의 X가 이거 하나가 치환하는 경우가 있어. 노래처럼 외워. 이렇게 T로 치환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범위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질문할게. 말해. 이 상태에서는 X의 범위가 뭡니까? 그렇죠. 모든 실수입니다. 근데 내가 얘를 T로 치환하는 순간 T가 뭐가 됩니까? 0보다 큰 실수가 되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지? 자, 하나 더 갈게. 내가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를 이걸 덩어리로 치환을 하는 순간 환희, 얘를 내가 T로 치환하는 순간 얘는 뭐가 되죠? 그렇죠. 2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새로운 정역이 되는 거야. 무슨 평균에 의하여?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여. 얘도 양수 맞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걸 치환하면 이걸 치환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동으로 새로운 정역이 생성된다라는 거. 알았지? 그것만 고민하시고 조심하시면 두 번째는 끝이야. 이게 다야. 자, 세 번째 나오죠.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여러분들 뭐예요? 밑에도 뭐가 있는 거? 지수가 있는 거. 요거 살짝 애들이 헷갈려. 자, 밑에도 여러분들 여기 1번과 비교해 볼까? 여기 밑에는 여기 1번 경우엔 밑이 뭐로 나왔어? 숫자로 나왔어? 미지수로 나왔어? 그렇지. 숫자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지수는 지수에만 존재했다고. 지수에만. 근데 세 번째 경우는 여기 밑도 뭐가 포함이 되어 있고 미지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여기 누구 자리? 지수 자리에도 뭐가 포함되어 있다. 당연히 미지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야. 얘가 쌍으로 내 얘기야. 그러면 잘 들어봐. 우리가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특수한 경우가. 그러니까 이거 따져봐야 돼.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 아니 X가 있어. 봐봐. X가 있어. 자, X에 제곱 마이너스 3X가 있어요. 된 거 맞니? 잘 봐. 얘가 X에 마이너스 3이 2X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여기가 2X 이렇게 칠게요. 괜찮죠? 그럼 잘 봐봐. 일단 얘 지수 자리에 있는 애들이 어떤 숫자가 올지는 지금 모르잖아. 그치? 그럼 제일 먼저 번뜩이게 되는 게 뭐야, 유나야? 누가? 아니죠. 밑이 0보다 커야죠. 다시. 여기 지수가 어떤 숫자인지는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실수가 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지. 그럼 지수가 실수가 된다면 밑은 무조건 뭐라고 배웠어, 우리? 0보다 큰 양수라고 배웠지? 그래서 제1차원적으로 뭐부터 하셔야 돼요? 둘 다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도 양수, 2x 빼기 3도 양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슨 조건? 그렇죠. 산수를 생략하고 일단 전체 컨셉만 잡읍시다. 자, 밑 조건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무슨 범위가 나오니, 얘들아? x에 뭐가 나와? 범위가 나올 거야. 괜찮은 거 맞아? 자, 됐어. 이제 두 번째 봐.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볼 거야. 이 지수 신경 쓰지 말고 만약에 밑이 모이면 1이면 밑이 1이면 뭐가 될까요? 요걸 바꿀게. 미안. 요거 이렇게 바꿀게. x로 할게 그냥. 문제 코하냐. 자, x로 바꿀게요. 자, 밑이 모이면 만약에 1이면 잘 봐봐. 밑이 만약에 내가 1이라고 가정을 했어. 밑이 1이면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등식 된다고 그랬어, 내가. 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항등식이 된다고 그랬어. 그지? 그러니 이 밑이 1이 돼버리면, 즉 무슨 값? x 값이 1이 돼버리면 지수가 뭐든 간에 무조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등식이 성립하니 얘는 뭐야? 이 방정식의 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괜찮은 거 맞아?
두 번째, 만약에 밑이 이제 뭐가 아닐 수도 있어? 1이 아닐 수도 있지. 그럼 두 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같지 않으니까, 얘는 밑이 1이 아니라고 생각하자. 1이 아니라고. 그러면 뭐야? 얘가 1이 아니면 2도 될 수 있고 3 될 수 있단 말이야. 되게 많은데, 그럴 때는 뭐가 같아야 돼? 저 1번 케이스처럼 뭐가 같아야 돼? 지수가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2x랑 같다라고 문제 푸시고 계산하시면 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나오는 x값이 두 개가 나올 거야. 그 x가 얼마 나오니 하나가? 하나는 0 나오고 하나는 얼마 나와? 5가 나온다고? 그럼 이 중에서 둘 다 답이 되는 건 아니겠지. 계속 요거 생각해 주셔야죠. 밑 조건에서 항상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서 누구를 버리셔야 됩니까? 0을 버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5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세 번째 유형에서는 x값은 몇 개가 되는 거야? 5하고 어딨어? 1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세 번째 유형, 밑에 미지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밑이 1이었을 때 양쪽이 모두 똑같이 나올 수 있다. 항등식이 만들어지니까 방정식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요 세 가지가 답니다. 방정식 요걸 끝이에요. 괜찮지? 자, 풀이 들어갑니다. 필수 13번을 보시면, 필수 13번을 봐봐. 거기에 세 번째만 볼게요. 세 번째만 볼게. 자, 바로 들이대지 마시고, 특히 이제 성급한 사람들은 지수라든가 밑을 한 번에 바로 안 보고 그냥 산수를 시작하는데, 먼저 밑 지수를 다 보세요. 양쪽의 오른쪽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요, 틀려요? 밑이 다르죠? 얘는 4분의 3이고 얘는 3분의 4란 말이야. 얘기 돼? 그럼 나는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을 시켜주자는 얘기지. 그지? 여기서는 방정식이가 괜찮지만 부등식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니까 잘 보셔야 돼. 내가 바꿀게요. 그럼 나는 얘를 뭘로 고치는 순간 얘를 4분의 얼마? 3으로 고치는 순간 마이너스 1이라는 역수지수가 생겨버리는 거고 얘랑 곱하면 되겠죠. 괜찮은 거 맞지? 그래서 얘가 결론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6이 되는 거고 그럼 밑이 4분의 3과 4분의 3으로 통일이 되어 있으니 요 지수가 같은 걸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됐죠? 근데 여기서는 밑이 뭐야 여러분들? 숫자니까 밑 조건 따질 필요가 없지 그치? 그냥 지수 같다고 해놓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이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될 거야. 자, 밑에 있는 거 필수 14번 갑시다. 자, 봤어요? 자, 보세요. 자, 반복형입니다. 자, 4 곱하기 얼마? 2에 x 마이너스 9 2x지? 2x 그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9 곱하기 2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32는 0이야. 잘 봐. 치환을 할 때 제일 뭘로 하는 거냐면 제일 뚱뚱한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날씬한 걸로 하는 거야. 그럼 2의 2x하고 2의 x하고 누가 날씬한 거야? 2의 x가 날씬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t로 치환하면서 치환하자마자 바로 써. 그냥 바로 몸이 반응하게 항상 써. 어쩌다 한번 쓰고 안 쓰고 하면 안 돼. 그럼 안 돼. 몸이 반응 안 해. 무조건 치환하면서 무조건 t 0보다 크다 쓰세요. 알았죠? 그럼 우리는 바로 이거를 전부 다 t식으로 바꾸자. 그럼 얘들아 얘는 뭐가 됩니까? 얘는 뭐가 돼? t에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되겠지. 그럼 얘는 지수 방정식이 무슨 방정식으로 바뀌어? 제한 범위가 있는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몇 t제곱? 4t제곱. 이거 잘하자 산수. 2의 제곱 살아있어. 4하고 36t 되겠죠. 괜찮지? 그다음에 더하기 얼마? 32는 0이야. 그럼 4로 약분이 되겠죠. 괜찮은 거 맞아? 그럼 얼마입니까? 얘가 9가 되고 얘는 얼마야? 8이지. 그러면 t 값이 얼마? 하나가 1 나오고 t 값이 하나는 8이 나오는데 t를 내가 2의 몇 수로 했어? 2의 x로 이렇게 치환했으니까 성질 급한 놈 참고 x는 얼마로 써야 돼? 0. x 얼마로 써야 돼? 3이라고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나와 있는 t 값이 둘 다 얼마로 나왔니 얘들아? t 값이 1도 나왔고 8도 나왔으니까 둘 다 여기에 부합하니까 두 개 다 답해주는 거야.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얘가 t가 마이너스 1과 8 나왔으면 얘는 할 필요가 없어. 알았지? 얘만 하시면 되는 거야. 그것만 잡초만 딱 제거해 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됐어? 오케이.
자, 됐죠? 여기 78쪽을 서술형이 있는 친구 학교는 여기 78쪽이 나오니까 좀 잘 봐두세요. 알았지? 자, 잘 봐두세요. 필수 15번을 좀 가볼게요. 자, 어떤 경우입니까? 그럼 첫 번째, 여기 보세요. 어떤 경우야? x 플러스 2. 밑과 지수에 뭐가 다 있는 경우? 위치, 그렇죠. 괜찮죠? 그럼 먼저 보자. 케이스 나눠서 하는 거야. 제일 만만한 게 뭐야? 밑이 뭐가 됐을 때? 밑이 같게 하라고. 밑을 같게 하라고. 자, 밑이 같아지면 뭐 상관없이 이거 얘만 봐. 밑을 볼 때 밑만 보라고. 밑을 할 때는 밑만 보란 말이야. 그럼 얘가 만약에 x가 모이면 얘들아 x가 1이면 뭐가 됩니까? x가 뭐가 오든 간에 왼쪽 오른쪽 값이 같죠. 그쵸? 그러면 얘는 답이 될 수 있고. 괜찮은 거 맞아? 그럼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니죠. 이번엔 지수 자리를 봅니다. 주빈, 지수가 모이면 됩니까? 그렇죠. 지수가 0이 돼버리면 밑에 상관없이 무조건 뭐가 됩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둘 다 항등식, 이 등식이 성립하니까 얘도 x값 0이면 등식이 성립하니까 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얘기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 뭐 나와 있어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당연히 뭐 때문에 그래? 여기는 이 밑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범위가 없으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오류 문제가 되는 거야. 그거 반대 조건 달아줘야 돼. 괜찮지?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x 얼마?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얼마? 2가 될 것이고 얘가 x 마이너스 얼마?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좀 보자. 얘랑 좀 결이 틀리지? 얘는 미지수에 밑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지만 얘는 한쪽만 있었어. 얘는 한쪽은 숫자야. 근데 얘는 둘 다 미지수야.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케이스 나눠야 되겠죠. 첫 번째, 밑이 뭐가 되면 1이 되면, 그렇죠. 얘가 1이 되면 지수 상관없이 항등식 되니까 등식 성립하지요. 그쵸? 따라서 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4라고 얘기할 수 있지. 4가 하나가 답이 되는 거고. 괜찮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밑이 얼마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야. 그치? 그럼 얘가 1이 아닌 숫자로 나왔으니까 지수가 같아져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얘랑 같다고 문제를 푸시겠지. 그 전에 항상 요런 문제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밑 조건이 문제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여기 나왔어. 밑이 얼마보다 크다고 그랬어? 아니, 밑이 아니야. x-3. 다시. 밑이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죠? 근데 밑이 x 마3이니까 그래서 x가 3보다 큰 거고 이 조건 없으면 문제 오류됩니다. 어쨌든 써있으니까 상관없고요. 그럼 이거 갖다 주면 되겠지. 그럼 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x 플러스 얼마? 2, x의 제곱 마이너스 4. 풀면서도 한쪽 대가리 구석에서는 이거 범위 나중에 체크해야 돼. 그거 생각하면서 푸셔야 돼요. 막연하게 푸시면 안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얼마? 6이 되면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이고 x가 두 개가 나오지. 3하고 얼마? 마이너스 2인데 아까 뭐에? 요거에 위배되는 항은 뭐예요? 마이너스 2니 빼겠죠. 그죠? 그래서 x는 3 하나 썼고 x는 4 썼고 두 개 다 쓰면 미안, 이것도 안 되죠. 3보다 커야죠. 답은 뭐야? 요거밖에 안 되죠? 답은 x는 4 쓰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자, 바로 다음 코스 갑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16번, 17번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뭐야? 무슨 꼴? 치환하는 거야. 그치? 치환하는 거야. 봐봐. 자, 9. 자, 보세요. 다 할 줄 알아. 다 할 줄 아는데 나는 이제 마지막 푸는 거야. 이런 스타일 문제는, 기본 문제는. 자, 봐봐. 이거에 뭐라 그랬어? 두 근을, 잘 들어. 이거에 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옳다고 그랬어. 잘 들어봐. 그러면 나는 여기서 근계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들어. 근계수는 무조건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의 n차 방정식에서만 되는 거야. 지수 방정식은 n차 방정식이 아니야. 하지만 얘를 뭐 하는 순간? 치환을 하는 순간 n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때는 근계수 관계를 써먹을 수 있는데 잘 들어봐. 그럼 얘를 내가 당연히 누구로 치환시킬까?
3의 x 이 슬림한 걸로 치환을 시키겠죠. 내가 얘를 t로 치환을 시키면서 0보다 크다라고 일단 인지를 한 상태에서 쓰겠지. 그거 당연히 얼마 되겠니? t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3t가 되고 플러스 얼마? 1이 되겠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선생님 갑자기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들어봐. 그러면 여기서의 두 구는 신준서 뭐가 됩니까? 내가 두 군을 물어봤잖아요. 효민, 여기서의 두 구는 뭐가 됩니까? 윤서, 이거의 두 구는 뭐가 됩니까? 헤헤, 참. 누나, 이거의 두 구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3의 알파, 3의 베타가 두 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치환을 하면서 이거하고 연결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니까는 이거의 두 군이 이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잘 들어. 여기서는 n차 방정식이니까 두 군의 합과 곱을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3의 알파 더하기 3의 뭐? 베타가 뭐야? 3이 되는 거고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쓰겠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위에 거를 써먹는 게 쉬워? 아래 걸 써먹는 게 쉬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됐을 때 0이 됐을 때 3의 빵제곱이 1이 되겠지. 그치? 맞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게 바뀐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이제 문제는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값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요거 0 쓰면 되겠죠. 난 말 알겠어요? 이상한 애들이 있어. 이건 무슨 뭐 삼수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 3 쓰는 거 아니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거의 두군이야. 이거의 두군. 여기서의 두군의 합은 3의 알파 더하기 3의 베타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서의 두군의 합이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필수 17번 갑니다. 자, 됐죠? 자, 17번. 자, 볼게. 자, 여러분, 이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자, 잘 들어. 무슨 분리? 근의 분리, 원축판, 함축판 계속 나옵니다. 로그 함수에서 또 나와요. 삼각 방정식에서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함축판은 계속 갈고 다니셔야 돼. 이겠어? 자, 봐봐. 야, 4에 지금 x가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3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에 x 플러스 얼마? 2가 되어 있고요. 얘가 플러스 k는 0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합니까 지금? 그렇죠. 치환하고 싶고 그거에 대한 제한 범위가 생기는 게 보이죠. 얘가 내가 치로 놓으시는 순간 0보다 크다라는 거 쓰시면서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이 돼. 괜찮지? 그럼 써보자 이런 얘기야. 써보면 얼마야? 얘가 t 얼마? 제곱. 조심하자. 4, 3, 12 t 플러스 얼마? k는 얼마? 0이 되는 거야. 괜찮은 거 맞지? 그럼 여기서의 두군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두군은 뭐가 됩니까? 방금 했잖아요. 뭐가 됩니까? 3의 2의 알파 2 얼마? 베타가 되는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 규빈 이 두 군이 둘 다 무슨 수입니까? 양수예요. 여기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두 군이 양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의 분리에서 잘 들어야 돼. 근의 분리가 일단 몇 가지 있어서 빨리 얘기해. 함축, 판이 있었지. 여기서 플러스 두 개가 생기는 거야. 두 군이 모두 양수 조건이 다 들어가요. 두 군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추가되는 거야. 함축판에서. 내 말 이해 갔어? 자, 그러면 잘 봐. 얘가 그림이 서로 다른 두 군이라고 그랬어. 이거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그런 이 값도 서로 다르겠죠. 괜찮지? 서로 다른 두 양수가 되는 거야. 자, 괜찮지? 그림 그려봅시다. 자, 보세요. 그림, 함축판 그림 그립니다. 자, 괜찮고 0을 빨리 먼저 써주는 거야. 0보다 큰 범위에서 두 군을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괜찮은 거 맞지? 된 거야? 이게 내가 뭘 그린 거야? 바로 여기 있는 요 함수를 그린 거야. FT 함수 그린 거야. 그러면 우리 함축판을 그대로 일단 다 합니다. 함축판은 기본 플레이예요. 얘는 기본 플레이. 그럼 함수값 여기 뚝 가죠. 그죠? 얼마? 불러봐. F에 얼마? 0을 넣었을 때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자, 축방 형식 하자.
자, 축 얼마입니까? 6이죠. 6은 당연히 6보다 크니까. 아이고, 축은 6보다 크니까 명확하게 확실한 건 내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어. 그치? 자,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들? 판별식이죠. 판별식은 무조건 뭐보다 커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되죠. 근이 두 개니까. 괜찮지? 그 다음 여기서 추가 조건 들어간다고 그랬어. 지수방정식에서 치환했을 때 문제점이 이거란 말이야.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0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괜찮죠? 잘 들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두 근의 합도 무슨 수가 됩니까? 0보다 커야 돼요. 두 근의 모두 0보다 커야 됩니까? 곱도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12니까 할 필요가 없지. 맞아? 두 근의 곱은 얼마야? K지. 여기서 추가 조건 바로 K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크다라는 추가 범위가 하나가 생겨. 알았어? 여기서 K범위 나오는 거랑 여기서 K범위 나오는 거랑 전체적으로 공통범위 구하시면 됩니다. 얘네 이해 갔니? 요런 디테일이 조금 더 추가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챙기셔야 돼. 그냥 함축만 아는 거랑 이 지수방정식에서의 조금 디테일이 다른 거는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봤죠? 자, 갑니다. 82쪽에 자 186번을 좀 볼게요. 자, 연습 문제. 자, 186번. 자, 먼저 보자. 내신에 아주 잘 나오는 문제 3개입니다. 86, 87, 88번. 자, 잘 보세요. 두 근 관계되는 문제야. 현재 나와 있는 건 지수방정식이에요. 맞지? 자, 3분의 1 해놓고 곱하기 2에 2x 플러스 1승 됐고 마이너스 11 자 곱하기 2에 x 플러스 얼마? k는 0이야. 현재 얘가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의 합이 3이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지수방정식이니까 일단 근계수관계는 사용 못합니다. 일단 두 근의 합이 3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래. 알았어. 그래서 갑니다. 그럼 우리 당연히 뭐 하실까? 얘를 치환할 거고 슬림한 게 얘가 2의 x가 슬림하니까 얘를 t로 치환시키면서 0보다 크다라는 건 당연한 수순. 자, 갑니다. 한 방에 써볼게요. 괜찮지? 그럼 얘는 일단 2가 하나 튀어나오고 3분의 2고 2의 x의 전체 제곱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을까? 3분의 2의 뭐의 제곱? t의 제곱이라고 한 번에 써주시고 얘를 봤더니 마이너스 무슨 t? 11t가 될 것이고 플러스 얼마? k는 0이 되겠지. 자, 그럼 보기가 좀 불편하니까 양쪽에 뭐 곱합니까? 뭐 3을 곱해도 되고 그냥 여기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럼 잘 봐봐. 여기서의 두 근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두 근이 뭡니까? 2의 알파, 2의 뭐죠? 베타가 두 근이야. 그러면 우리가 잘 들어. 유나,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는 걸 써먹으려면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입니까? 두 근의 곱입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바로 이거를 써먹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봤을 때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지만 여기선 두 근의 곱이지만 지수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만들어지니까 요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일단 8이 됨을 알 수 있고 3분의 2분의 k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몇 k? 3k가 되는 건가? 괜찮니? 된 거야? 그럼 k 값이 나오겠죠. k가 얼마입니까? 8 곱하기 얼마야? 3분의 2인가요? 3분의 얼마? 16. k 값 구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 아니야? 뭐 구하래 또? 두 근의 곱을 구하래요. 그럼 뭘 구하라는 거야, 얘들아? 알파 얼마? 베타의 곱한 거. 이거 구하는 게 아니야, 그지? 얘들아, 알파하고 베타 곱한 값을 구하라는 뜻이야. 알파하고 베타를 곱한 값. 알파하고 베타를 뭐 한 거? 곱한 걸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현재 우리가 구한 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등. 그래서 K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3분의 얼마? 16인 것까지 구했죠. 그럼 얘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거 있는 값을 딴 거 하지 말고 이 K값 3분의 16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잘 들어야 돼. 천천히 집어넣어 주시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이 완성이 돼. 그럼 이거의 2차 방정식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t값이 뭐가 나올까 안 나올까? 얘들아, 이렇게 t가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t가 두 개가 만들어지면 이 t가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거야? 2의 알파, 얘가 뭘 의미해? 하나는 2의
알파를 의미하고 얘가 하나가 얼마? 2에 뭘 의미하는 거야? 베타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치? 그럼 이 값이 나오면 뭐 얼마 나오니까 알파 값과 베타 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계산을 해보시면 돼. 그럼 얘가 3분의 16이니까 되기 귀찮으니까 양쪽에 3 곱합시다. 3 곱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 뭐야? t의 제곱 마이너스 33 t가 되고 플러스 얼마? 16은 0이야. 인수분해 뭐 되니? 2, 1 1, 16이래. 오케이. 됐죠? 둘 다 무슨 마이너스 붙이는 거겠지, 맞지? 그럼 하나는 2분의 1이니까 얘가 얼마? 2의 무슨 승? 마이너스 1승. 얘는 2의 몇 승? 4승이지.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4니까 두 개를 뭐 하라는 얘기야? 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답이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여기 됨? 얼마 만에 풀어야 되겠어? 1분 안에 풀어야 돼. 어? 방학 때 그것만 연습해. 그러면 내가 3월달부터 좀 어려운 것 좀 하게, 제발. 기본기 연습은 하지 말려, 3월달에. 진짜. 거의 두 놈의 새끼. 알았어? 자, 갑니다. 자, 187번 갑시다. 자, 볼게요. 자, 이번엔 두근의 뭡니까? 또 차예요. 이번엔 두근의 차야. 그거 당연히 여러분들 4의 x 마이너스 5 2의 x 플러스 얼마? 1이고 더하기 얼마? k야. 얘가 이렇게 있어. 그럼 두근의 차잖아, 얘들아. 두근의 차니까 아니 당연히 알파하고 베타가 있을 때 알파 마이너스 선생님이 베타라고 놓을게요.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2라는 소리라고 치자고. 그럼 여기서 차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당연히 알파가 더 큰 수란 얘기겠지, 그치? 차는 무조건 큰 걸 작은 걸 빼는 거니까 알았음. 그럼 여기서 우리 뭐 하셔야 돼? 치환을 하겠죠? 그럼 치환할 때 여러분들 여기는 요 2의 x승이 슬림하니까 요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 주시면 얘는 뭐가 될까? t 얼마? 제곱. 여기 2 살아남고 5니까 무슨 t? 10t가 되고 더하기 얼마? k는 0이 되겠지. 여기서 t는 당연히 무슨 값만 우리가 답으로 인정? 0보다 큰 것만 인정. 계속 따라다니는 연습해. 지금은 계속 무슨 다리에 모래주머니 차고 다니는 것처럼 계속 달고 다니는 거 연습하라고. 그래 실수를 안 해. 그럼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의 두구는 뭐가 되는 거야? 두구는 2의 알파승, 2의 베타승이 두군이 되겠지. 된 거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써볼까? 2의 알파승, 2의 알파승.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2의 베타승이 얼마란 소리야? 10이란 소리고 2의 알파승 더하기 얼마? 베타 치수 처리해서 곱한 거니까 얘가 뭐란 얘기입니까? K란 여기죠. 여기까지 됐지, 그지? 된 거야? 자, 이제 질문 여러분들 이제 뭐만 하시면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얼마? 값이 차가 얼마라는 거 2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연습을 좀 해보자. 일단 시간 나온 건 다 썼어. 얘를 지금부터 우리가 식 가지고 문제만 풀면 돼. 그럼 나와있는 이거는 풀 수 있는 식이 아니잖아. 얘는 그냥 여기서 꺼내 쓰는 메인 식이 되는 거고 실제 풀이 식은 이 두 개란 말이죠. 괜찮은 거 맞니? 자, 어떻게 써먹을지 좀 예측을 해보자. 여기 지금 알파 베타 문자가 두 개야. 뭐 K까지 뭐 세 개지만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란 얘기는 여기서 우리를 뭐라고 쓸 수 있겠어? 알파를 뭐로 바꿀 수 있어, 여러분들? 베타? 얼마? 플러스 얼마? 2로 바꿀 수가 있겠죠. 괜찮은 거 맞니? 알파를 베타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어. 그럼 당연히 위쪽씩 건드리는 거야? 아래쪽씩 건드리는 거야? 위쪽씩 건드리는 거겠지. 왜냐면 얘는 K 때문에 뭐 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는 거야. 자, 따라와. 그럼 2의 알파승이 요 자리에 베타 플러스 2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 애초에 4, 2의 얼마? 알파. 베타니? 베타. 그 다음 얼마? 더하기 얼마? 2의 얼마? 베타. 얘가 얼마? 1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 2의 베타승이 4개, 2의 베타승이 1개. 그럼 2의 베타승이 몇 개? 5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괜찮은 거 맞지? 그럼 얘가 약분이 되면서 얘가 2가 되고 2의 1승이 되니까 베타 값이 얼마입니까? 1이죠. 얘 베타가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이 알파 베타 집어넣으시면 K 값이 똑 떨어지겠죠. 알파 1 베타 아니야, 베타가 1 알파가 4인가요? 2의 4승인가요? 그럼 K는 얼마입니까? 16 이렇게 나오시겠지. 그지?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고 꼰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 내신형 문제야. 내신형 문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자, 네, 188번 마저 하나 하고 부등식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등식 갑시다. 이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됐지? 188번을 좀 보자. 됐어? 188번. 방정식. 자, 봐봐. 9에 x 마이너스 얼마? k 3에 x에 플러스 1승. 아니,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승. 더하기 얼마? 1은 얼마? 0이 나왔어. 괜찮죠? 며칠 전에 예비고 애들 이제 대기하던 애들 한 팀을 내가 받았는데 3명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합류시켜서 했는데 니들 보통 받는 숙제 있잖아. 보통 받는 숙제. 보통 한 70문제, 뭐 교재가 3-4페이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오늘 사진 찍어서 보내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걸 새벽 4시, 5시까지 했대.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거 꼴랑 뭐라고? 그리고 나서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는 거야. 그 학습량을. 근데 우리 학원에 같은 반에 있는 예비고 애들 반에 걔네들은 밤 10시에 사진 다 찍어서 하던 대로 다 해서 보냈어. 무슨 차이냐? 다른 학원에서 그렇게 설렁설렁 숙제 조금 하다가 학습량이 그렇게 되니까 애들이 그릇이 작아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이 엄청난 학습량을 못 따라오는 거지. 그럼 걔네들은 절대 그렇게 공부를 못 해, 이렇게. 너희들은 나한테 맨날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주면 좀 그렇지만 하긴 다 하잖아, 그지? 그 시간 내에 다 올리고 웬만하면.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버티면 돼. 내가 이제 좀 아이들이 이제는 뭐 불가능한 영역이 된 애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바로 다음날 그만 다 두라고 그랬어. 애들 다 내쫓았어. 그래서 걔네들 못 데리고 있어, 내가. 이 얘기는 마찬가지야. 신준서, 이현서 알았어? 이제 너희들이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차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버티냐 못 버티냐. 난 돈 못 벌어 줄 테니까 공부 안 하는 새끼들 안 데리고 있어. 나는 내가 힘들어. 이제는 불가능 영역이 없어. 안 되는 애들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손을 떼야 돼.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진짜야. 명심해. 명심하라고. 그리고 또 고3 중에 한 놈은 선생님이 내쫓았어. 그 이제 뭐 왜 이유가 뭐냐. 맨날 핸드폰 오밤중 새벽 4시까지 하다가 숙제 그때부터 하고 밤새고 다음날 하고 나면 자빠져 자고 다른 학원 다 그러대. 그래서 성적이 다 떨어진 거야. 어떻게 이제 고3인데. 내가 엄마한테 그랬어. 기숙사 보내라고. 그 있잖아. 그 사설 기숙사. 뭐 윈터하면 뭐 1월, 2월달 뭐 기숙사 들어가서 뭐 하는 거 있잖아. 거기 집어넣으라 했어. 나 못 가르쳤다고. 안 되게. 대학 못 간다니까? 명심하라고. 그런 일이 너희들한테 벌어질 수 있어. 알았니? 알았냐고. 진짜야. 걔는 1, 2등급 나왔던 애야. 고3 때니까 꼬꾸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은 무조건 손 떼어. 응? 숙제 먼저 하고 놀든지. 큰일 난다, 니들. 명심해라. 알았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겨울방학에는 잠이 모자랄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자, 갑니다. 9의 x승 마이너스 k 곱하기 3의 x 마이너스 1승 더하기 1. 그리고 여러분들 지수 파트, 로그 파트 얘네들은 문자, 글자, 활자 자체가 작으니까 숫자 같은 거 국어 글자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지수 확인 잘 하세요. 선생님도 이거 마이너스나 플러스로 막 틀리는 게 많아. 사실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보고 풀어. 그럼 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얘가 현재 지금 지수 방정식인데 지수 방정식이야. 얘가 오직 한 개의 근을 갖는데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뭘까, 얘들아? 그렇지. 오직 한 개의 근을 갖는다는 게 포인트야. 이걸 이 문제도 어떻게 녹여서 풀 거냐는 얘기지. 근데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일단 치환을 시킬 거야. 그럼 잘 봐봐.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내가 분명히 3의 x라는 슬림한 애를 내가 얘를 t로 치환을 시킬 거야. 자, 그러니 하시면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잘 봐. 3분의 1 생겼어, 그지? 그럼 얼마야? 3분의 얼마? k가 되고 t가 되고 더하기 얼마? 1은 0이 됐어요. 그럼 현재 왼쪽의 함수는 우리 뭐라고 읽었지? 공통수학원에서 2차 함수라고 그랬고 얘가 x축이야. 그런데 뭐 안 썼지? 지금 나 뭐 안 썼잖아.
그렇지. 그거 모래주머니 안 쳐면 큰일 난다니까. 이 문제 그거 써먹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야? t가 얼마? 0보다 크다야. 다시 해석할게. 여러분들 여기서 분명히 내가 문제 풀리잖아. 지금 내가 말하는 실수를 분명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 반 이상은. 그거 하지 말라고 설명하는 거야. 잘 들어. 잘 들어. 너희들 공통수학 원에서 2차 함수가 있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X축에다가. 그렇죠. 접해야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통수학 원에서 배운 2차 함수가 축에 접하는 경우에 대한 그림이야. 맞지? 근데 얘는 아니라고요. 잘 들어봐. 얘가 이 그림인데도 오직 한 개의 근을 가질 수가 있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없어? 어떻게 있어?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얘가 무슨 수냐면 얘가 0이 여기 있어서 맞아? 0이 여기 있어서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답이니까 맞잖아. 그럼 얘만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얘는 음수근이니까 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괜찮은 거 맞아요? 맞냐고. 그런데 여기서의 두 군은 뭡니까? 무조건 무슨 군 나와요? 얘가 두 군이 나온다면 무조건 그 두 군은 무슨 군입니까? 양수군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수 있어 없어? 그 양수군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0보다 작은 거 나올 수 없잖아. 선생님아 이해 갔어? 이해 갔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디테일하게 잘 보셔야 돼. 알았니? 자 보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 알파를 가져야 되므로 k 플러스 알파를 구하래. 그러니까 내가 얘를 치환을 해서 2의 알파 이것만 가져야 돼. 얘가 2의 알파 하나만 가져야 된다고. 여기서 알파 해만 가지니까 얘도 2의 알파만 가져야 돼. 그럼 얘가 무슨 군 가져야 됩니까? 빨리 무슨 군 가져야 돼? 중군 갖는 건 맞지? 근데 얘는 그냥 중군에만 집중했다면 얘는 이 그림으로 바뀌셔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 그림 아닙니다. 자, 얘가 이렇게 중군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가 얼마가 될까? 2의 몇 승? 알파승. 이게 중근이 되겠지, 그치? 0이 여기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0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0보다 큰 중근이란 얘기지. 선생님 이해 갔죠? 오케이. 그럼 뭐 다 했죠, 여러분들. 다 했잖아요. 자, 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했으니까 판별식 해볼까? 판별식 D 얼마예요? 3분의 K 이거 얼마? 제곱 마이너스 4A가 1, C 이거지. 얘가 뭐 해야 돼 일단? 0이어야 되겠죠. 괜찮은 거 맞아요? 정리하면 얼마야? 9분의 K 제곱이 4고요. K 제곱. K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K 제곱이 36. 그러면 K는 얼마? 플러스 6. 무슨 6?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괜찮은 거 맞지? 됐어? 그럼 봐 이제. 여기서 얘가 여기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함수값 했을 때 0을 넣었을 때 값이 무슨 값 나와야 됩니까?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잖아. 맞잖아. 근데 여기다 0을 넣었어. 0을 넣었어요. 그럼 뭐가 돼? 당연히 무슨 축이야 여기가? Y축이지. Y축의 Y절편이 얼마란 소리야? 1이란 소리지. 여기서 K가 무슨 뭐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K 조건이 있어 없어? K 조건 없어요? K 그럼 둘 다 답이에요? 6하고 마이너스 6 다 답이에요? 내가 분명 이거 얘기해 줬는데? 말해. 이게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게 뭐야? 축이지. 꼭지점의 x좌표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축좌표도 뭐단 얘기야? 0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축좌표가 뭡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이지, 그치? 맞아? 그러면 축을 좀 써보자. 그럼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2분의 b가 뭐예요? 마이너스 얼마? 3분의 k지. 이 축이 뭐보다 크셔야 돼? 0보다 크셔야죠. 괜찮은 거 맞아? 결국엔 뭐예요? 이거 마마니까 뿔 뿌리고 당연히 k가 무슨 수 나와야 돼? 0보다 큰 수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버리는 거야. 이거 기억해 주시라고요. 됐죠? 이 그림이 안 나오면 축이 0보다 크다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괜찮지? 이 여기 나온 거는 뭐야? 여기 이 알파승이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으니까 된 거란 말이지. 요것만 메모하시고 여기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괜찮은 거 맞죠? 이렇게.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습니다. 자, 필수제 19번. 자, 봐봐. 자, 뭐 심심하니까 뭐 하나만 하자.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세 번째 문제. 자, 뭐 나와 있어? 3에 얼마? 얘들아. x-1. 됐지? 자, 얘는 27이야. 얘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x야. 얘가 아가리가 이쪽에 돼 있어. 잘 들어. 잘 들어. 얘들아, 이런 거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등식도 뭐에서 나온 거냐면 지수 함수의 원리에서 나온 거야. 자, 요거는 좀 생각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 잘 들어봐. 너희들 내가 두 개를 써볼게. y는 2의 x라는 함수하고 y는 내가 2분의 1의 x라는 함수 두 개를 볼게요. 딱 두 개를 보는 순간 케이스 유형이 두 가지가 무슨 함수와 무슨 함수로 나뉘는 거야? 그렇죠.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로 나뉘는 거야. 괜찮은 거 맞지? 그럼 잘 들어봐. 이렇게 얘기해 볼게. 내가 만약에 2에 x-3이 있고, 자, 2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있다고, 얘가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괜찮은 거 맞지? 그러면 일단 얘는 무슨 함수에서, 증가함수에서 부등호 방향이 크다는 얘기는 지수가 어떨수록 큰 거야? 클수록 큰 거니까 지수에서 이렇게 지수 1차 부등식을 푸시면 되는 거지. 그지? 이게 지수함수의 원리고, 마찬가지야. 만약에 내가 2분의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아가리 이쪽, 자, 2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x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지수함수에서 무슨 함수가 되는 겁니까? 감소함수가 되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쪽 방향이어도 지수는 오히려 어떻단 얘기야? 이쪽으로 그렇지 크게끔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요것만 정신없이 풀지 않으면 다 되는 겁니다. 얘기됐어요? 그 지수함수도 이어지는 내용이 요거다. 자, 그러면 봤을 때 얘가 3이니까 얘도 뭐로 맞춰준다면 얘도 3의 몇 승? 3승으로 맞춰준다면 밑이 3인 증가함수로 바뀌는 거니까 우리는 지수 함수에서 지수 파트만 부등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 얼마가 되는 거야? x-1이고 아가리 그대로 따라가시고 마이너스 몇 x제곱? 3x제곱 플러스 얼마? 3x에서 문제 푸시면 x범위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요것만 따라주시면 돼. 얘기 됐지? 오케이? 자,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맨 밑에 있는 197번을 좀 보세요. 맨 밑에 있는 197번 얘들아.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지? 자, A가 있어, B가 있어, C가 있어. 연립부등식이 어떻게 풀었어? 중간에 이거 B를 겹치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걸 이렇게 풀기도 했잖아. 이렇게 해서 뭐 A가 누구보다 작다, B보다 작다, 다시 B가 뭐보다 작다, C보다 작다 해서 요렇게 해서 연립부등식 풀어서 요거의 범위와 요거의 범위의 공통 범위가 답이었지. 괜찮지?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맨 밑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197번. 자, 됐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86쪽이에요. 86쪽. 이게 보시면 필수예제 몇 번? 20번이야. 자, 그냥 편한 대로 하면 돼. 당연히 여러분들 눈가는 뭐가 보입니까? 치환을 해야 되겠구나. 그게 보이실 거고, 치환은 2의 x승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게 보이실 거고, 치환했을 때도 뭐가 생깁니까? 범위가 생기겠죠. 자, 요걸로 범위 따질 거고, 요거를 t로 나시면서 0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럼 몇 차 부등식이 돼? 2차 부등식이 되고, 요거 뭐야? 2 얼마? t의 제곱. 마이너스 몇 t? 5t가 되고, 플러스 얼마? 2가 되면서 아가리 이쪽이지. 그치?
그럼 얘는 0보다 같거나 크니까 벌려야 오므려야? 벌려져. 2, 1, 1,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둘 다 마이너스 하니까 2분의 1과 2의 벌려겠죠. 괜찮아요? 그럼 봐봐. 자, 갑니다. 먼저 그릴게요. 자, 얘가 이렇게 되면서 색깔. 자, 그럼 이렇게 색깔을 했지. 여기가 2고 얘가 2분의 1이야. 그런데 여기 숨어있는 뭐의 범위가 있어? 0보다 크다의 범위가 있지? 여기서 0보다 크다의 범위 여기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실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여기하고 여기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답을 이걸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무슨 범위입니까? t의 범위죠. 그렇죠. 그걸 바꿔줘야 돼. 안 바꿔주면 안 돼요. 그러면 t의 범위가 일단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1로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얘를 무슨 범위로 바꿀까? x 범위로 바꿔보자. 그럼 얼마입니까? 2 얼마야? 2의 무슨 승? 0보다 커. 얘는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온 거지. 그치? 맞아 안 맞아? t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대. 그럼 t가 2분의 1일 때가 얼마예요? 얼마? 2에 얼마? 마이너스 1승이잖아. 맞잖아. 2에 마이너스 1승. 다시 봐. 잘 봐. 잘 봐. t를 바꿀게. 제발 붙어야 잘 들어. 얼렁뚱땅 풀지 말고 요거를 지수함수로 바꿔볼게. 이 얼마야? x 0 됐지? 그럼 잘 봐. 이 x는 그래프 그릴 수 있지. 그리시면 얘가 이렇게 될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여기가 y축이 있을 거라고. 여기가 얼마야? 1이지. 그럼 잘 봐. 2분의 1이면 어딥니까? 요쯤 되죠. 여기가 2분의 1 아니야? 대충? 여기 2분의 1 라인이지. 그치? 0이 어디야? 이거야. 됐어? 그럼 이거 사이야. 이거 사이에 x값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요 빨간색과 빨간색 사이의 x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 여기 만난 점 있잖아. 여기 만난 점. 여기 만난 점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얼마? 1이지.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어쩔 때? 작을 때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뭐보다 작고 2분의 1보다는 작고 무조건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니까. 맞잖아. 요거보다 아이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똑바로 이해만 들어라. 얘보다 위에 있는 거고 얘보다 작은 거지. 그럼 x의 범위는 얘는 x의 범위 숫자가 안 나와. 맞잖아. 그지? 얘가 점근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이 첫 번째 답은 뭐야? x가 얼마? 마이너스 1보다 어떤 거야? 작다가 되는 거야. 그냥. 여기 뒤에 뭐가 없다고. 뭐 만들지 말라고. 내 말 이해 갔어? 얘는 양쪽에 사이 껴있으니까 여기 자꾸 뭐 이상한 거 넣는 애들이 있다고. 0보다 뭐 크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요가 t가 뭐보다? 2보다 크다가 있죠. 얘는 뭐 심플하지. 얘가 2에 얼마? x니까 x가 뭐보다 큰 겁니까? 1보다 큰 거죠. 됐어요?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 얘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의 뭐예요? 공통범위입니까? 아니죠. 수학에서 2차 부등식에서 이렇게 두 개 나왔을 때 이거, 이거야, 이거 또는 이거야. 또는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겹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답을 또는 이렇게 쓰시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죠? 된 거야? 답 쓰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려줬어. 됐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근데 얘들아 만약에 다 귀찮아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 요거 안 쓰고 이렇게 쉽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말해 맞아 틀려? 왜 틀려? 이거의 의미는 이고의 의미입니다. 알았어요? 이거의 의미는 이고의 뜻이야. 이거, 이거란 뜻이야. 그럼 공통범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쉼표 쓰면 안 돼. 그냥 5월로 써야 돼. 알았지? 한국말로 또는 쓰든지. 됐죠? 이러니까 내가 특강을 한 번에 다 들으라는 얘기인 거야. 누구나고 누구나 안 하니까 누구 못해가지고 내가 다 해서 다 해야 되잖아, 지금 하나씩. 봐, 21번. 자, 보세요. 미지수하고 밑, 그러니까 즉 지수하고 밑에 미지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x 있고요. 3x 플러스 1. 아가리 이쪽. 다음 x에 얼마? x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등식은 좀 만만해 보였는데 갑자기 이게 생겨버리니까 이거 부등식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 간단 말이야. 방정식과 풀이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선생님이 개념 설명 안 했지.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럼 봐. 현재 규빈 밑이 뭔지 모르니까 이 함수가 지수함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뭘 해야 돼? 그치. 케이스 분류하시는 거야. 설마 이해 갔어?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아니다고 얘기해야 될까? x는 1이면 안 돼요. x 1이 돼버리면 부등호가 생길 수가 없지. 무조건 같아지지. 그러니까 x는 뭐가 아니라는 건 당연히 알고 가셔야 돼? 1은 아니야. 그러면서 x가 미치니까 뭐보다 커야 돼? 그렇지.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있든 없든 간에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이게 왜 내포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지. 그 방금 규빈이가 말한 대로 케이스 분류합니다, 이게야. 자, 그럼 첫 번째, 내가 이거 증가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그 얘기는 얘 x를 뭐라고 가정하고 한 거야? x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이를 들어가는 거야. 그럼 더 이상 밑을 볼 필요 없고 뭐만 보시면 됩니까? 지수만 보면 되는 거지. 그 지수를 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3x 플러스 1을 쓰고 x 플러스 5를 먼저 쓴 다음에 부등호 방향 한 번 더 확인하고 증가니까 이거 따라가는 거 맞지? 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가 계산이 나올 거 아니야?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2x니까 x 2보다 크냐니? x가 2보다 크다. 이거 잘 들어봐. 여기서 나온 이 답은 어떤 테두리 안에서 나온 답이야? x가 1보다 크다라는 범위 안에서 나온 답이니까 이 답과 이 답의 무슨 범위 구해야 돼? 공통범위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의 답이 나온 거야. 1보다 크고, 안 그래도 되죠? 1보다 크고 2보다 큰 거의 공통범위는 그냥 누굽니까? 맞아. 2보다 크다가 최종 답이겠지. 괜찮은 거 맞아?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그럼 얘는 이제 무슨 함수? 감소함수라고 치자고. 자, 그럼 당연히 x가 누구하고 0과 1 사이라는 범위 테두리 안에서 들어갈 거야. 그럼 얘를 하시면 당연히 왼쪽, 오른쪽 가시고 이번엔 얘가 이거니까 감소니까 지수는 반대 방향 이거 캐치하시고 조심스럽게 계산하시면 x는 누구보다 2보다 작다가 나왔는데 이 범위에서 얘야. 그러면 이 범위에서 얘니까 얘하고 얘의 공통범위일 거 아니야. 그럼 자동으로 얘가 답이겠지. 겹치는 건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 케이스의 답은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그럼 케이스를 나눴으니까 이거나 또는이니까 답은 요거 또는 요게 답이 되겠죠. 다른 거 특이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가시는 거야. 됐어?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필수 22번 갑시다. 22번. 자, 봤어? 자, 봅니다. 필수 22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런 말 나왔지. 자, 모든. 성립. 이런 말 나오지. 그지?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약간 무슨 부등식? 절대 부등식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 일단 보자. 일단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2에 몇 x? 2x.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 더하기 2k가 0보다 크대요. 그럼 현재 얘는 무슨 부등식이야 얘들아? 지수 부등식이야. 잘 봐. 얘는 2차 함수가 아니에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당연히 요 슬림한 애를 치환시키고 싶겠지. 그래서 치환을 시켜서 다시 한번 써봅시다. 얘는 t의 제곱 얼마? 12t 플러스 얼마? 2k가 되고 0보다 크면서 여기 조건에 t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써주시고 출발하면 되지. 여기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커야 된대요. 근데 얘들아 모든 실수에서가 아니야. 맞아? 그럼 잘 들어. 또 공통수 원 비교.
공통수학 원에선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이 그림밖에 없었지 얘들아. 그래서 판별식이 뭐 했어? 0보다 작다 했었지, 그치? 근데 얘는 모든 실수에서 x축보다 떠 있어야 되니까 이걸 했는데 얘는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어느 범위에서야? 0보다 큰 범위에서야. 그러니까 다시 잘 봐. 여기가 0이라고 칠게. 여기 t축이에요, t축. t축이야. 자, 잘 봐. 내가 그림을 일단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0보다 큰 범위에서 뭐가 있어? 음수인 부분이 존재하지, 그치? 잘 들어봐. 그럼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그럼 여기 0보다 작은 근이 존재는 하지만 얘는 근의 의미가 없는 거지. 0보다 큰 쪽에서만 범위가 근이 필요하니까 얘는 의미가 없는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없다고 생각해도 돼. 그러면 잘 봐. 여기가 0보다 큰 여기 빵꾸죠. 이 상태가 되는 거야. 여기만 따져주시면 돼. 맞잖아, 그지? 그럼 0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뭐든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겠어? 이 문제에 성립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더 올릴게요. 잘 봐. 이거 그림을 못 그려도 되면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림 이렇게 됐어. 지금 내가 세 가지 그려드렸지. 0을 기점으로 0보다 커. 0을 지나. 0보다 아래에 있어.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해 준 거야. 그럼 0을 넣었을 때 0보다 작은 건 말 안 돼. 그치? 0을 지나는 건 돼. 0보다 클 때니까. 0을 넣었을 때 양수 나오는 거 이 녹색 그림 돼 안 돼? 되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 t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내 말 이해 가셨습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2차 부등식, 2차 함수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겁니다. 내 말 이해 갔어요? 이거 그림 안 그리고 푸시면 안 돼요. 명심하셔야 돼. 그래서 얼마? 아니, 이 문제 그림 이거란 얘기가 아니고 이 그림은 좀 다르지. 이 그림 이게 아니에요. 이건 설명하려고 한 거고. 내 말 이해 갔죠? 그럼 요거 이제 그려볼게요. 잘 봐. 얘는 이거가 안 맞죠? 왜냐면 축이 다르니까. 그지? 축이 달라. 자, 축 해보자. 이 축이 얼마야, 얘들아? 6이죠? 축이 6이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T라인, T축 그려놓고 여기 이 6라인 그려놓고 여기 Y축 그려놓고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잖아, 그지? 자, 얘기해. 돼, 안 돼? 0보다 큰 범위에서 T축보다 다 위에 있냐고 물어봤잖아. 그럼 돼요, 안 돼요만 얘기하면 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닿죠? 여기가 안 닿았어도 여기가 다 버렸지? 0보다 큰 부분이 다 버렸지? 안 되는 거야? 여기가 안 닿았어도 여기가 닿으면 끝나는 거야? 이 아래로 볼록인 이 모양이 X축과 0보다 큰 범위에서 닿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화상 입는 거야. 뒤지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지? 그 당연히 얘는 당연히 더 안 되겠죠. 이미 여기 뚫고 지나갔으니까. 맞잖아. 그 뭐만 체크하면 될까? 그렇죠. 축에, 즉 꼭지점에 무슨 좌표? Y좌표가. 그럼 여기다가 뭐 넣었을 때야? 6 넣었을 때지. 그치? 이걸 FT 함수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거를 F의 T 함수라고 한다면 F에 얼마? 6을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불러봐. 얼마? 36 6 얼마니? 72 더하기 얼마? 2 K가 0보다 커야 됨을 알 수 있죠. 겠지? 얼마? 2K가 되고 36보다 크고 K는 얼마? 18이 되겠지. 그래 놓고 항상 문제를 답을 함부로 긋지 말고 문제를 한번 쑥 훑어보시는 거. 내가 앉는 조건이 있나? 앉는 범위가 있나? 확인 다 하시고 섣불리만 가시면 안 됩니다. 부등식 그렇게 조심하게 풀어야 돼요. 지뢰밭이기 때문에. 그리고 없으면 정답 처리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걸 애들이 제일 잘 틀려.
항상 제일 잘 틀리고 항상 어려워하고 항상 시험 직전에 계속 틀리는 게 이 스타일이야. 자, 90쪽 가보세요. 자, 해볼게요. 211번. 자, 읽었지? 일단 모든 실수 쫄지 마시고. 자, 얘는 지수 방정식이야? 2차 부등식이야? 얘는 그냥 이 자체가 2차 부등식으로 나왔어. 얘는 지수 부등식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 일으키는 거야. 나는 분명히 지금 지수 부등식인데 얘를 치환해서 2차 부등식이 맞는 걸 연습했는데 그냥 아예 대놓고 2차 부등식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배운 대로 써먹는 거야. 이건 배운 대로 써먹는 거야. 몇 차 함수? 2차 함수. 모든 실수래. 그러면 X축 그려놓고 아래로 볼록인데 돌려? 아래로 볼록인데 X축보다 무조건 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그림이 뭐예요? 이 그림이 되는 거죠. 맞죠?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잘 들어.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얘를 써볼게. 여기서 지수부등식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야, 지수부등식이. 내 말 이해 갔지? 문제의 순서가 반대야. 기존에 우리 공부한 거랑. 그럼 해볼게요. 그럼 여기 뭡니까? 나 도와줘. 요거 판별식. 요거 몇 배 공식이야? 2배 공식 써먹어도 되죠? 되죠, 그쵸? 2를 뽑을 수 있으니까 B 프라임 공식 써봅시다. 그럼 얼마입니까? 2 얼마? K 마이너스 얼마? 2의 제곱 마이너스 A, C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여기서 지수 부등식이 나오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낚이지 말란 얘기지. 그러니까 외워서 푸시면 안 돼요. 이거 하시면 당연히 우리 전개시켰을 때 이게 K승이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치환시켜서 알아 써보자. 치환 속여볼게. 얼마야? 2에 우리가 뭐 K승을 선생님이 T로 치환을 시켰어요. 자, 그럼 뭐가 돼요? T 얼마? 제곱. 된 거야?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몇 T? 5T. 플러스 얼마? 4가 0보다 작다 하시면 되겠지. 당연히 여기서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갑니다. 그럼 T가 벌려야 오므려야? 오므려져. T가 1하고 4가 되는데 자, T를 2의 K승으로 바꿀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2의 0승 되고, 그죠? 2의 K승 되고, 이 얼마? 2승이야. 자, 얘기해봐. 얘가 지수함수에서 무슨 형이므로? 증가형이므로 지수 그대로 부등호 방향 읽으면 되지. 그러니까 얼마야 답은? K는 0보다 크고 2보다 업보다 작다라고 쓰시면 되고 다 마지막에 답을 쓸 때 혹시 추가 조건인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답 처리. 오케이? 계속 이 루틴을 지키면서 푸셔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풀이의 순서를 조심하셔야 돼. 211번은 풀이 순서 착각하면 낭패야. 풀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 알았지? 지수함수하고 치환해서 2차 부등식이 아니고 아예 애초에 2차 부등식을 주고 거꾸로 풀어나가면서 판별식의 부등식이 나온 거예요. 내 말 이해 갔지? 자, 다음 코스. 자, 212번. 요건 별표 하나 치세요. 요건 좀 중요하니까 연습 잘 하세요. 212번을 갑시다. 됐지? 자, 문제 빨리 읽으시고요. 모든 실수 X가 아니네? 갑자기 X가 어떤 범위에서 0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 문제를 풀라고 그랬어. 여기에서 4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배의 X 플러스 1승 더하기 K 플러스 1이라는 맨 지수분을 줬어요. 잘 들어. 자,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X가 0 이상인 범위에서 이거래. 뭐지? 그럼 일단 봐. 잘 봐. 살짝 꼰 거야. 살짝. 일단 하던 대로 합시다. 봤어요. 뭐 하고 싶어? 치환.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 이렇게 할 거야. 괜찮은 거 맞아? 맞아? 근데 여기까지 하면 하수라고 얘기했지. 여기까지는 하수인 거야. 누구나 하는 거. 추가 조건 들어갔어. 잘 들어봐. 그러면 현재 얘가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2의 X승이란 증가함수 지수함수가 있는데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얘가 이렇게 나와요. 괜찮은 거 맞지? 그런데
모든 실수에서 x가 0보다 큰 건 맞아. 맞지? 내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지. 0보다 큰 범위. 여기에서만 가는 거야. 그러면 0일 때가 얼마야? 그렇죠. 이게 아니고 t의 범위는 1 이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말 이해 가셨어요? 내 말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0보다 크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 추가 조건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t가 1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새로운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고, 이거 보면서 얘를 2차 부동식 때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볼게. 그럼 얼마야? 자, 해보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 4 t의 제곱. 자, 이 t가 됐고 플러스 k 더하기 얼마? 1이고 0보다 크면서 여기 앞에다가 t가 얼마일 때? 1 이상일 때 가시면 되겠지. 야, 그럼 요거 2차 함수인데 괜찮잖아. 일단 풀어보자고. 요거에서 항상 성립해야 일단 이거 항상 성립해야 돼. 야,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아씨 뭐지? 여기서 항상 성립하는 거야. 해석해볼게. 요 2차 함수가 무슨 축보다, x축보다, t축보다 항상 커야 되는데 요 범위에서만 항상 크면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얘를 그림을 그릴 건데,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확실한 건 두 가지 정보밖에 없어. 일단 첫 번째 정보가 뭐야? 아래로 볼록. 두 번째 정보가 뭐야? 축. 그렇죠.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과 축을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그림을 찾으시면 되는 거야. 이거 잘해야 돼. 지수부동식은 무조건 이거 나와. 어렵게. 나 분명히 얘기해줘. 중킬러 포인트 여기입니다. 자, 그리시면 그림을 선생님이 일단 t축 그리시고, 그죠? 그 다음에 축이 얼마야, 얘들아? 4분의 1인가요? 4분의 1 그리시고 4분의 1 됐지?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부터가 범위가 아니죠. 얘들 어디부터 범위야? 그렇죠. 1부터예요. 얘가 내가 1 있지만 칠게. 여기에서만 이 f 함수가 위에 있으면 돼요. 자, 해보자. 이거 되니? 아, 되잖아. 여기 1, 여기 1 오른쪽에서 얘보다 위에 쓰면 되잖아. 되지? 계속 올라가야 돼? 다운 시켜야 돼? 그렇죠. 다운 시키는 거 될 때까지, 안 될 때까지. 그럼 내려. 자, 여기 한번 해볼게. 이거 되니? 돼요. 첫 뺐을 때 됩니다. 더 침강. 하다가 잘 봐. 돼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없다는 얘기야. t가 얼마부터야? 1이야. 그럼 1이 정역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때도 뭐를 지나면 안 돼? 0을 지나면 안 돼. 그럼 언제부터 안 되는 거야? 이때부터 안 되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이런 거 보지 않는 사람들은 나도 답이 없어. 지가 등으로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부터 안 되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지? 아, 선생님, 여기부터 여기 밑으로 가는 건 다 안 되겠네요. 요거 닫기 언제까지? 직전까지는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내가 이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봤다면, f, t 함수로 봤다면, 내가 여기는 이 함수 값이 얼마야? f이 얼마야? 2를 넣었을 때지. 이 함수 값이 뭐보다 커야 되겠어? 답은 돼, 안 돼? 안 되니까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1 넣어. 1 넣으면 얼마? 4-2 더하기 k 더하기 1이 0보다 크니까 k는 넘어가면, 그렇지, k는 -3보다 크면 되고, 답이라고 세팅 끝나기 전에 먼저 주위를 둘러보고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없으면 오케이. 그런데 이게 아니라 정수 k 물어봤지? 이 범위의 가장 큰 정수, 가장 작은 거죠. 가장 작은 정수 k 얼마? -2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야. 이게 됐어?
좀 생각을 머리 회전을 돌리면서 푸셔야 돼요. 막 푸시면 안 돼. 들리시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느낌. 자. 실력 업까지 가보자. 12번, 13번까지 가자. 13번 가자. 요거 다 해줬으면 선생님 이제 쌤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오늘 우리 마지막 문제 할게요. 자, 213번 봅시다. 봤어요? 됐죠? 자, 갑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번엔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수부등식을 먼저 던져줬어.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치환해서 하는 거네. 이게 9의 x 마이너스 몇 k? 2k 3의 x 더하기 얼마? 16 이거야. 근데 이 지수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으니 나는 얘를 t로 치환을 시키고 다른 거 없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체크하시고 다시 식을 써볼게요. 자, 그럼 얘는 얼마? t 얼마? 제곱 마이너스 2k 얼마? t 더하기 얼마? 16이라고 쓰고 아가리 있죠. 이제 읽는 거야. 읽는 거야. 여기 t가 이제 0보다 큰 범위죠. 그럼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여기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같거나 커야 돼. 맞니? 오케이. 자, 해보자. 우리가 아는 거 몇 가지 있어?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다. 왜 두 가지야? 아래로 하나 더. 그렇죠. y절편.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야. 이번엔 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 아까 축을 알 때는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됐는데 얘는 축을 모르니까 축에 대한 케이스 분류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알았습니까? 요 문제는 축의 위치에 대한, 알았니? 축의 위치에 대한 케이스 분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 갔어? 자, 그러면 일단 보자. 케이스 분류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얘가 이렇게 얘들아 t축이 있어요. t축이 있는데 t가 얼마야?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따지는 거니까 t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를 0이라고 치고 여기를 0이라고 치고 0을 기준으로 축이 0보다 작을 때, 축이 0일 때, 축이 0보다 클 때 세 개로 하면 빈틈없이 다 채운 거지. 맞지? 따져보자고. 그럼 먼저 케이스 1번 케이스 1번 축이 첫 번째 축이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보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그림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될 것이고 아래로 볼록이가 그림이 이렇게 하겠지. 그런데 얘가 일종의 무슨 축이야? 일종의 Y축이라고. 그러니까 Y축이니까 얘가 16, 여기를 무조건 지나야 돼. 여기 16을 지나야 돼. 지나면서 얘가 t가 0보다 큰 이 범위에서 위에만 떠 있으면 돼요. 그럼 당연히 봐봐. 얘가 이렇게 되든 빨리 봐. 얘가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축이 이쪽에 있을 땐 y절편이 여기 고정시키면서 축이 이쪽에 있을 땐 무조건 돼, 안 돼? 무조건 되지. 그러니까 얘는 몽땅 참이야. 알았어? 된 거니? 대수부터가 대학 갈 수 있는 싹이 보여요. 수원부터. 이 새끼가 대학을 가겠구나. 고1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고1을 6등급 나온 거 같고 고2도 B 된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2학년이 진짜입니다. 2학년이 진짜야. 축이 0보다 작을 때 몽땅 다 됩니다. 그러면 축이 얼마죠? K죠? 그러면 K가 0보다 작을 때 뭐야? 모두 다 되는 거지. 내 말 이해 갔어? K가 0보다 작을 때 다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선생님, 축이요. 1일 때를 해볼게요. 에이, 병신. 0일 때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여기가 축이 되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여기를 지나야 돼. 근데 축이 여기 라인에 있어. 그럼 그림이 이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얘는 뭐야? 무조건 되죠. 그러니까 축이 0이란 얘기는 축이 K인데 K가 0이 돼도 된다는 얘기겠죠.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 여기를 가볼게요. 그럼 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 된 거 맞아? 그럼 축 여기다 쳐보자. 해볼게. 그러면은 그림을 해볼게요. 여기 지나야 돼. 그러면 그림이 돼? 빨리 해. 돼, 안 돼? 아, 0보다 같거나 닿는 건 되잖아. 잘 보라고, 제발 좀. 닿도 돼. 닿는 것까지는 허용. 침강하면 안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축의 값이야. 여기 무슨 값이야, 여기가? K지. 그러면 F 함수에 K를 넣었을 때의 Y 값이 뭐여도 돼. 0이어도 되고 얘보다 모이면 돼. 크면 되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럼 따져보자. FK 집어넣어봐. 불러봐. 얼마야? K의 제곱 마이너스 2K 얼마? 제곱 더하기 얼마? 16이 0보다 작거나 크다. 그럼 마 K 제곱 아가리 이쪽 마이너스 16. 그럼 K 제곱이 뭐다? 16. 그럼 오므리면 뭐예요? K가 마 4, K가 4 이하지. 그런데 아까 전제 조건이 뭐였어? 우리가 지금 축이 얼마일 때를 K수 놓고 한 거야. 0보다 크다고 하고 K수 한 거지. 그럼 K는 일단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0보다 큰 범위에서 답이 이거 나왔어. 그럼 최종 답은 뭐야? 0보다 크면서 K는 뭐 이하? 4 이하야. 나는 지금 얘를 무슨 분류했어? K수 분류했어. 모두 다 어떻게 한다? 합친다. 그럼 최종 답 뭐야? K는 4보다 같거나 작다 쭉이죠. 그럼 K의 무슨 값? 아니, 범위 구하랬네. 그럼 K는 4 이하. 이렇게 되시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지? 중요한 문제를 얘기했어. 지수방정식에서 이렇게 나와요. 계속. 모든 실수에서 자꾸 근분리 나오고 따져주는 거. 2차 함수가 다 2차 함수를 잘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거야. 선생님이 2차 함수를 그렇게 내가 강조를 했잖아. 중3 때부터 고1 계속. 이거 잘해야 된다. 계속 나온다. 뒤통수 맞지 마라. 이거야. 이게 그거야. 그래프를 각각 그려버리시고 하시는 거예요. 된 거야? 오케이? 좋아요.